루피 대 키자루는 누가 이기고 지냐를 따질 수가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왕이 이기냐 대장이 이기냐의 이야기죠. 사왕 대 대장은 3대 세력의 개념이 나온 이래로 꾸준히 나온 논쟁이었습니다만 사왕이 이길 수도 있고 대장이 이길 수도 있다. 이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사왕과 대장, 누가 더 강하냐로 가장 많이 쓰이는 척도 중 하나에는 3대 세력이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이 3대 세력은 말 그대로 세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3대 세력 중 3대장과 원수를 포함한 해군과 왕하칠무의 2개 세력이 사왕이라는 한 개 세력에 맞서서 싸우기에 해군본부 총전역과 칠무회가 힘을 합쳐야 사왕에게 맞서 균형이 맞추어지므로 대장이 혹은 칠무회가 사왕보다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원피스의 세계관은 대해적 시대입니다.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사람이 해적일 정도로 발에 치이는 게 해적이고 그 중에서도 위대한 항로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사람들이 사왕인 것이죠. 그렇기에 3대 세력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해적 중에서도 황제급 영향력을 자랑하는 사왕의 세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원피스의 완결까지 와서 진짜들만이 도달해 있는 위대한 항로의 끝자락에 누가 이기냐 지냐의 논쟁은 언제나 그랬듯이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와노쿤이 돌입 때만 해도 루피가 카이도를 가지고 줄넘기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로브루치의 오만하고 방자한 발언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랄까요. 나는 진지하게 아는 형님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다는 루피가 해군의 전력을 다해 무너뜨리거나 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구도를 그리지 않습니다. 루피는 해군을 보면 무조건 도망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오다와 루피가 추구하는 해적의 이미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원피스 세계관은 세계정부가 타락한 것이지 해군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와 해군은 각자의 기관을 두고 그 최정점들은 서로 부딪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원피스 세계관의 정의가 무엇이든 현재 해군의 정의는 民衆がか弱いことは罪ではない。正義はここにある。強靭な悪が海にあるならば、我々海軍がそれを全力で駆逐せねばならんのだ。絶対的正義の名のもとに。 시민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해군을 전력으로 무너뜨리는 루피의 그림이 나오면 루피는 바다 위에서 꿈을 쫓으며 경쟁 상대인 나쁜 해적들도 물리칠 겸 친구도 구해주고 나라도 구해주는 자유를 꿈꾸는 해적에서 인종을 지키는 해군을 전력으로 무너뜨리는 진짜 소말리아 깡패 해적 느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오다는 해군과 루피의 구도에서 항상 루피를 도망치게 하는 구도를 잡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 키자루와의 결투도 키자루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키자루를 막아내는 느낌으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막아내는 느낌이고 도망치는 느낌이라 한들 키자루는 해군이기에 죽일 듯이 루피를 쫓는 느낌으로 가야 하는데요. 어쩌면 이번 에그헤드는 키자루가 놓아주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키자루는 너무도 속을 알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겉으로는 유순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감정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 어쩌면 아카이노와 같은 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요. 원래 같으면 사요나라. 그 어떤 임무에서도 그것이 스승을 죽이는 임무일지라도 감정을 내비치지 않던 키자루가 이번에 처음으로 내키지가 않는다. 항복해라. 언제부터 해적의 동료가 됐냐며 설득을 하거나 과거 회상을 하는 것을 보며 어쩌면 키자루의 마음이 동하여 베가펑크를 도와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얄짤없이 이성적인 사람을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던가 감정에 극도로 취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했을 때의 부작용을 알기에 절제하는 스타일이 된 느낌이랄까요. 키자루가 전자일지 후자일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이제 키자루의 캐릭터성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절친인 베가펑크의 일탈을 두고 이 극한의 상황 앞에서 키자루의 선택이 어떠냐에 따라 그의 캐릭터성이 드러나게 되니 말이죠. 이 상황에서 저는 키자루는 감정을 절제하는 타입인 것에 손을 한번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오다가 계속 키자루와 센토마루와 베가펑크의 과거 서사를 보여준 것이 어쩌면 키자루가 베가펑크의 일탈을 돕게 되는 것을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이 키자루의 정의가 애매하게 가는 정의로 정의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센토마루를 지나쳐가는 것을 거절하고 센토마루를 이기고 나서도
잠시 멈춰 하늘을 바라보다가 진입하는 것은 어쩌면 베가펑크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턴에게는 위권칩을 찾은 정도로만 설명하지 않을까 싶으며 세턴은 에그헤드에서 크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권 순위 때문에 온 것이지 아직은 세턴이 능력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최근에 신경 쓰이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화의 일러스트를 보면 로빈과 프랑키가 없습니다. 원래 이 둘은 원피스에서 유일하게 러브라인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라 그걸 티내려고 빼놓았나 싶었지만 신경 쓰이게도 오다는 이전의 단체샷에도 로빈만 유일하게 빼놓았습니다. 현재 로브루치가 이 섬에 있고 CP들도 섬에 투입된 이상 제일 위험한 건 베가펑크와 로빈이기에 로빈의 안정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딱 세 가지입니다. CP이거나 카리브이거나 검은 수염의 적단이거나이죠. 이렇게 섬에서 난리가 난 와중에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요소가 지금 에그헤드 앞바다에는 검은 수염의 적단이 쥐죽은 듯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수염의 적단은 현재 로드 포네그리프를 쫓고 있고 그를 읽을 수 있는 수단도 찾고 있으며 그를 읽을 수단인 사만족, 푸딩까지 데리고 있는데요. 푸딩은 현재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 아직 푸딩이 개안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검은 수염이 노릴 최대 1순위는 바로 니코로빈이랍니다. 그렇기에 최종장에서 그 어떤 에피소드도 의미가 없으면 안 되는 지금 로빈도 걱정을 해보아야 할 것 같고 원피스는 메인 에피소드와 서브 에피소드로 나뉩니다. 보통 서브 에피소드는 메인 에피소드로 가기 위한 스토리 쌓기 과정인데요. 서브 에피소드는 반드시 메인 에피소드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노쿠니의 서브 에피소드가 홀케이크 아일랜드였기에 빅맘이 와노쿠니까지 쫓아오는 계기가 되었었죠. 하여 엘바프의 서브 에피소드가 에그헤드라면 에그헤드는 엘바프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에그헤드를 탈출하며 잃게 되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다가 5년 안에 원피스를 끝낸다는 말에 엘바프는 서브 에피소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너무 아쉬웠는데요. 지금은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쯤 그 인기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원피스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와노쿠니가 한몫했는데요. 세계에서는 와노쿠니가 정상결전을 넘어섰다는 표현까지 나오며 인기가 더 올랐었답니다. 거기에 필름레드의 말도 안 되는 흥행까지 더하여 그 성공이 애니메이션의 작화까지 올리고 니카의 대성공과 넷플릭스의 성공까지 오다가 늘 걱정하던 젊은 세대의 유입까지 해결했기에 엘바프는 에그헤드라는 서브 에피소드에서 스토리를 탄탄히 쌓아올려 거인족과 척을 진 빅맘의 딸과 결혼하려 했던 로키왕의 서사를 메인으로 더 오래오래 연재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휴재 기간 동안 영상을 하나 더 올리려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これでまだ生きていたらあいつらは運が良かったと諦めるしかないね。